안녕하세요. 파이썬 판다스 기초를 맡고 있는 조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하는 판다스의 자료 구조이고요. 판다스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셀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읽으면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읽어올 수 있고요.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읽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오게 됩니다. 또는 어떤 웹페이지를 HTML로 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저희가 스크래핑 했을 때도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이렇게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거 말고 API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주요 방법 중에 저희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2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세로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종가라는 키 그리고 컬럼에 존재하는 이 값은 여러 값들이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PER 컬럼 역시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키로 표현을 하고 컬럼의 실제 데이터는 리스트로 표현을 했고요. PBR 컬럼도 역시 PBR이라는 딕셔너리 키 그리고 값들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컬럼 방향으로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인덱스 컬럼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해서는 파이썬 리스트로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스에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와 인덱스 이쪽에 있는 게 데이터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컬럼이 되는데 지금 사실 컬럼 정보는 이미 이 데이터의 딕셔너리의 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넘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세로 방향으로 컬럼 방향으로 데이터를 지금 표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로우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실제 데이터 부분만 일단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로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로우를 파이썬 리스트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 이중 리스트로 저희가 데이터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의 데이터 15만 7천 원, 그 다음에 39.88, 4.38을 이렇게 저장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쭉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값을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역시 리스트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이 상단에 존재하는 컬럼을 저희가 파이썬 리스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데이터 자리에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고요. 인덱스 자리에 사용할 인덱스 값을 넘겨주면 되고 컬럼즈 자리에 사용할 이 컬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컬럼즈 변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로우 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예를 들면 네이버 데이터에 대해서 종가, PER, PBR 들어오고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종가, PER, PBR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로우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역시 데이터를 로우 단위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키 값으로 컬럼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키 종가 15만 7천 원, PER 39.88, 그 다음에
PBR 4.38. 지금 데이터는 로우 방향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이때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즉 종가 PR, PBR이라는 레이블도 같이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값도 저장하고, 이거를 딕셔너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한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딕셔너리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데이터도 딕셔너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데이터 부분하고 이 컬럼 부분을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데이터는 이 인덱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덱스 부분만 저희가 파이썬 리스트로 표현한 다음에 데이터 자리에 데이터 넘겨주고 인덱스 자리에 인덱스를 넘겨주면 됩니다. 컬럼 자리에 따로 넘겨주지 않아도 딕셔너리의 이 키가, 이 딕셔너리의 각각의 키가 이 컬럼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여기에다가 컬럼즈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즉 데이터를 컬럼으로 표현할 거냐 또는 데이터를 로우 단위로 표현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한 후에 이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주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원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역시 저희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하고요. 데이터를 첫 번째 방법은 세로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시가라는 키가 있고요. 그때 밸류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고가라는 키에 역시 밸류가 여러 개 존재하고요. 저가라는 컬럼에 역시 값이 여러 개 있고 종가라는 컬럼에도 값이 여러 개 있게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이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에도 값을 적어줍니다. 저가 컬럼에 있는 값도 역시 세로 방향으로 적어주고요. 종가 컬럼에 있는 값도 역시 세로 방향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 즉 데이터 영역과 위에 있는 영역, 컬럼 영역을 잘 표현했고요. 남은 영역은 인덱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사용할 데이터를 파이썬 리스트로 일단 표현을 해줍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리플이라는 문자열,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라는 문자열로 표현을 해줍니다. 판다스에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있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자죠. 생성자에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데이터 인덱스, 컬럼즈, 데이터 타입, 카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자리에 데이터, 인덱스 자리에 인덱스 또는 파라미터를 적지 않고 그냥 데이터와 인덱스라고 바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인자가 많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코드를 이해하는 데 편하고요. 이 데이터는 생성자에 있는 변수, 즉 파라미터이고요. 이 데이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파이썬 리스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 즉 생성자에 있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인덱스로 사용할 파이썬 리스트를 바인딩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잘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로우 단위로, 즉 행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리스트이고요. 각각의 행을 표현하는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이죠. 첫 번째, 비트코인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그거를 행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리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 다음에 더 이상 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로 저희가 데이터 영역, 즉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영역을 파이썬의 2차원 리스트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인덱스 부분과 이 컬럼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저희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로 사용할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비트코인. 네, 지금 갑자기 한글이 안 쳐져서 비트코인이 BTC로 저희가 보통 심벌을 표현하고요. 리플, 그 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컬럼즈는 오픈, 시가가 오픈이죠. 고가 하이, 저가 로우, 종가 클로즈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부분, 인덱스 부분, 컬럼즈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에 데이터 자리에 데이터, 인덱스 자리에 인덱스, 컬럼즈 자리에 컬럼즈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전달하면 이 데이터 인덱스 컬럼즈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컬럼으로 저장할지 또는 얘를 로우 방향으로 저장할지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타이핑을 쳤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어있는 데이터에다가 append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로우 단위로 만약에 4개 값이 들어오면 얘를 이제 append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에다가 두 번째 로우가 들어오면 즉 리플에 대한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append를 하고요. 세 번째 데이터가 역시 또 로우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4개의 들어온 값을 여러분들이 append를 해주게 되면 지금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물론 이렇게 타이핑을 했지만 실제 이제 AP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우 단위로 값이 들어오게 되면 로우 단위로 들어오는 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당 리스트에 append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저장이 끝났으면 앞에서 배운 형태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한 자료 구조이다. 그래서 2차원 데이터라는 거는 잘라보면 가운데 있는 이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을 의미하는 컬럼즈 영역, 그 다음에 왼쪽에 인덱스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